아니, 내 연봉이 몇 천만 원인데 1,000만 원 빚을 못 갚는다고요? 네, 갚기 어려울 겁니다. 반갑습니다. 반오십입니다. 오늘은 소비나 잘못된 투자로 1,000만 원만 빚을 져도 갚기 힘든 이유에 대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저도 사실 빚이 조금 쌓였는데 정말 다행히도 증여받을 게 있어서 가을까지는 청산할 예정이고요. 제가 경험한 바로서 왜 소비빚은 청산이 어려운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독립을 하게 되면서 생활비가 부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은행권 신용대출로 해결했는데 한도가 생각보다 금방 차더라고요. 그때 제가 잠깐 사대보험이 찍혀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자가 6%가 넘었습니다. 이미 올라간 소비 습관을 되돌리는 것도 문제였고요. 우선 소비 습관을 돌려놓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주로 돈 좀 나갈 습관이 쿠팡, 배달, 쏘카 정도였는데 이게 한 번 이용할 때 몇만 원 정도였던 게 일주일 몇 번, 한 달 10번 이렇게 누적되니까 수십만 원 이상 쌓이더라고요. 이렇게 소비 습관을 되돌리는데 3개월, 습관을 새로 고침과 동시에 카드 빚을 확정하고 다시 변제 계획을 세우고 빚을 청산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소득으로 한 달 100만 원 저축하기도 힘듭니다. 왜인지는 제가 전에 올렸던 사회초년생 월급 현실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병원비와 같이 어쩔 수 없이 목돈이 들어간 상황이면은 모르겠지만 대부분 소비하면서 생긴 빚은 내 월급에 비해 소비 수준이 올라가서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소비 습관을 고친다고 해도 저번 달에 썼던 청구서는 이번 달에 날아온다는 거죠. 당연히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대출을 쓰면 안 되는 게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대부분 금리가 두 자릿수를 넘어가고요. 비은행권에서 돈을 빌려다 쓰면 은행권으로 나중에 넘어가기도 힘듭니다. 비은행권 신용대출이 있으면 일단 은행권에서 안 좋아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은행권 신용대출이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비상금 대출이라도 땡겨서 시간을 벌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신용에 문제가 없다면 비상금 대출 한 건 정도는 나오실 거고 크게 문제 없으면 1회 정도는 연장이 되니까요. 다만 이것도 이미 벌어진 일을 수습하는 데 쓸 목적으로 하셔야 하지 실컷 써놓고 비상금 대출 쓰면 돼 라는 식의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신용대출 금리는 5% 이상이죠. 기준금리는 2.5%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대출로는 그 조건에 절대 못 빌리고요. 대부분 이유도 모르는 가상금리를 잔뜩 붙인 5에서 8% 정도 대출이 은행권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자산을 연 5%씩 늘리는 것은 투자 수익으로나 가능합니다. 요즘 국채금리가 좋아졌다고는 해도 대출이자보다는 무조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당신보다는 신용이 좋으니까요. 웃긴 건 예금을 하면 3%도 안 되는 이자에 이자 소득세까지 떼지만 대출은 이자만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남들은 저축이라도 해서 무위험 차익으로 예금액의 몇 %씩 늘기라도 하는데 내 빚은 이자까지 더해진다는 거죠. 시간을 녹여서 빚을 줄이는 것도 이자가 작고 담보물이 부동산 같은 우상향하는 자산에만 해당하고요. 우리의 소비 빚은 음수의 원금에 음수의 이자율을 곱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들 중에서도 마이너스 통장 달고 사는 분들 많아요. 다들 말만 안 하는 거지 보너스 받을 때마다 조금씩 메꾸고 반려동물처럼 반려빚으로 가지고 퇴직할 때까지 갖고 가는 거죠. 1,000만 원 넘는 빚은요. 잉여자원을 부채 상환에 다 몰아도 1년 안에 갚기 힘듭니다. 20대는 미혼이지만 연봉이 적어서 30대는 결혼자금, 주택자금 40대는 아이 키우는 비용 등등 나이대가 늘어나면 보통 연봉은 늘지만 소비도 같이 늘기 때문이죠. 넉넉 잡아 5년은 걸린다고 봅니다. 문제는 꼭 이렇게 빚을 다 갚을 즈음에 사고가 터진다는 겁니다. 갑자기 병원 갈 일이 생기던가
이사 가게 되거나 자동차가 고장나는 등등.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사고는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빚 갚느라 너무 아낀 나머지 방치시켜 놓은 게 커져서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사고가 터져도 돈이 있을 때는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보고 알아볼 수 있지만 마음이 흔들리면 손익을 계산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문제는 남들은 시간 동안 자산을 쌓고 굴리고 있는데 나는 그동안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0에서 1로 만드는 것도 힘든데 마이너스에서 0을 만들고 거기서 1로 만드는 것은 제곱 이상으로 힘든 거죠. 아쉽게도 여러분들의 젊은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금방 주변에서 결혼하고 내 집 마련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남들 하는 대로 따라 살 이유도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대다수가 무언가를 하는 시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같이 살려면 집도 있어야 하고 특히 아이를 키우게 되면 정신없이 시간과 돈이 소비됩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현상이 그렇다는 거죠. 이 영상의 결론은 작은 빚이라도 여러분들의 젊은 앞길에는 큰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 소비 습관을 점검해보고 급한 비용에 대비한 일정 부분 잉여분을 남겨보세요. 투자는 그 다음 순서일 겁니다. 잉여분을 모으면 이상하리만큼 인생이 평온하게 느껴지실 거고 여유가 없으면 조그만 사고에도 마음이 흔들릴 겁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6개월치 생활비는 왜 모아야 하나에 대해 만들어 보려니까요. 구독해 놓으셨다 그 영상도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오십이었습니다.